장롱면허라 운전 연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운전 말고도 이상한 걸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면허를 딴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몇 번 정도 잡다가 안 하게 되니까 장롱면허가 된 지 오래예요. 처음엔 남편이 연수시켜준다고 해서 남편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첫날부터 싸웠습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니, 거길 왜 들어가? 앞만 보니? 차 오는 거 안 보여? 저는 운전하느라 긴장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다그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하도 열이 받아서 중간에 내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가르쳐 준다고 하고 결론은 늘 싸우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동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얘, 누가 남편한테 운전을 배우니? 학원 가. 진짜 잘 알려줘. 그렇게 운전 연수 학원에 등록하게 된 겁니다. 첫 연수날. 연수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내렸습니다. 제가 배정된 선생님은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도 컸고 걷어올린 셔츠 아래로 팔뚝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부터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연수 받으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면허 딴 지는 오래되셨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런 분들 제가 전문이에요. 저한테 맡기시고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출발도 하기 전인데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세게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가락을 하나씩 펴주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좀 떨리더라고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제 몸에 닿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고작 손가락이었는데도 이상했어요. 힘 빼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무서워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보조석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브레이크도 따로 있어요. 위험하면은 제가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긴장이 조금 풀리더군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차가 가까이 붙기만 하면 식은땀이 났고 골목에서 사람이 나오면 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괜찮다며 다독여 주더군요. 남편은 제가 실수하면 성질부터 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칭찬을 해줬어요. 방금 잘하셨어요. 차선 변경도 괜찮았고요. 생각보다 감각이 있으신데요. 칭찬을 들으니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운전보다 선생님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걷어올린 셔츠 아래 팔뚝도 생각나고 손가락을 펴주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고작 하루 만났을 뿐인데 다음 연수 시간이 기다려졌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 수업을 받고 나니 저도 조금씩 운전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출발하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골목길 정도는 천천히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차량 옆에 아줌마 한 분이 서 있더군요. 손에는 음료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생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매번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선생님께 몇 마디 더 하더니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기 많으신가 봐요. 운전 배우는 분들이 자주 챙겨주시네요. 차에 올라타고 보니 뒷좌석에도 음료수 몇 개가 보이더군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다음 수업 때부터는 음료수 하나쯤 사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선생님이 큰 도로로 나가보자고 했어요. 골목길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큰 도로는 아직 무서워서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자신 없는데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용기 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차선도 잘 지키고 신호도 맞춰서 멈췄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긴장이 풀릴 때쯤이었어요. 뒤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바싹 붙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는데 트럭이 꽉 차 보일 정도였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앞만 보세요. 그런데 트럭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정적 소리가 차 안을 때릴 정도로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놀라 핸들을 살짝 흔들고 말았습니다. 순간 선생님 발이 보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칫했고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어요.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며 창문을 내리더니 소리쳤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아줌마! 그 소리에 저는 손까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바로 창문을 내렸어요. 운전연수 차량 안 보이세요? 피해서 가면 되지 왜 사람을 겁줘요? 트럭 기사는 뭐라고 더 소리치더니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는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못 가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세요. 아니요, 진짜 못하겠어요. 손이 너무 떨려요. 그렇게 멍하니 갓길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고 걱정스런 얼굴로 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기 잠깐 쉬었다 갈까요? 마침 도로 옆에 모텔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다시 운전 못하실 것 같은데 잠깐만 들어가서 진정하고 나오시죠. 그는 아직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텔 간판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텔 주차장 입구에는 커튼처럼 생긴 가림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차를 그 안으로 천천히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앞을 지나는데 직원이 선생님을 보자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는 분이세요? 아, 예전에 연수 받으셨던 분이에요. 방에 들어오자 선생님은 에어컨부터 켰습니다. 그는 작은 미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뚜껑을 따서 건네줬습니다. 물 좀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선생님은 제 자켓을 받아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긴장부터 푸세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솔직히 조금은 놀랐는데 그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놀란 마음은 조금 나아졌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찬찬히 보더니 말하더군요. 몰랐는데 몸매가 참 좋으시네요.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라인이 예쁘시다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오래전부터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편하게 좀 누워 계세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일찍부터 일을 해서 그런가? 저도 좀 피곤하네요. 잠시 옆에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은 제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눈을 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이 나이에 여기까지 와서 모른 척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 사람은 운전도 능숙했고 여자 다루는 법도 능숙했습니다. 그날 저는 운전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연수는 이미 끝났지만 연락이 오면 얼굴을 보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조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운전을 하고 시내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노란색 학원차가 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 사람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낯선 아줌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들어간 곳은 우리가 갔던 바로 그 모텔이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차를 가림막 안으로 몰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만 특별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운전은 배웠습니다. 게다가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배우게 됐고 말이죠.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